자, 그래서 귀납적 정의. 우리 저번에 이제 두 가지의 귀납적 정의를 배웠었죠. 두 가지는 아니구나. 이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랑 그리고 더하기 fn 곱하기 f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이제 귀납법에 대해서 할 거야.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저번에 일부러 좀 안 했었어. 자, a 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형태야. 그래서 927번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pan 플러스 q, 그쵸? 그렇게 나와. 여기에서도 pan 플러스 1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푸는지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공비가 P야. P가 공비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목표냐?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P 곱하기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갑자기 알파가 생겨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으로 쓴 거랑 저 빨간색으로 쓴 거랑 둘이 식 같아지기 위해서는 an 플러스 1은 pan에 더하기 p 마이너스 1 알파가 생기거든. 근데 얘가 뭐야? 이게 q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q는 신경 쓰면 안 돼. 문제 풀 때 q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p가 공비다 라고 생각하고서 일단 식을 쓰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얘는 927번 한번 보세요. 여기서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공비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로 쓰면 돼. a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는 얘는 2 곱하기 an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 자, 그럼 저 괄호 안에가 뭐가 되는 거냐?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탄생하는 거야. bn이 an 플러스 알파인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식에서 상수항만 볼게요. 상수항 우변으로 넘겨줄 거야. 2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럼 뭐야? 알파죠. 근데 그게 위의 식에서 뭐라 그랬어? 2가 나온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은 얘는 an 플러스 1 더하기 2는 2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an 플러스 2가 이제 그게 bn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엔 무슨 뜻이 되는 거냐?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bn 이렇게 된다는 거야.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bn. 내가.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 되는 거야? 다음 항이 앞에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잖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그럼 B1이 뭔데? B1은 A1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얘는 4란 뜻이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A6니까 B6라는 거는 4 곱하기 2의 5제곱이 된다는 거야. 얘가. 그러면 32 곱하기 4니까 뭐가 나오지? 128이 나와요. 이게 128. 근데 B6는 뭐야? A6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거야. 그래서 A6는 126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928번을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보면은 얘는 조금 형태가 다르죠. 얘는 an 플러스 1.
2AN이니까 플러스 AN 플러스 1 빼줘. 빼주면은 플러스. 아, 안 되는데. 그냥 할까? 얘가 A1이 지금 1이고 A2가 2인 상에서 A3라고 하게 되면은 전에 거 2배에 앞에 거 한 거니까 얘가 5가 나올 것이고, A서 하게 되면은 전에 거 2배에다가 그 전 거 하니까 12가 나오고, 그리고 A5 하게 되면은 전에 거 2배에 24 더하기 5니까 얘가 29가 나오네. 그러면은 A6는 전에 거 2배 하는 거니까 얘가 58에다가 더하기 하면은 70 나온다. 끝났네요.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아니겠지만.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푸네. 그냥 해설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안 보였어요? 아니요. 그럼 뭐야? 깜짝이야. 그래서 그냥 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균합적 정의 문제 중에 보면은 이렇게 A6에서 그러니까 10 이내로 생각하면 돼요. 10 이내를 구하세요라는 경우에는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근데 예를 들어서 A100을 구하세요라면은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왼쪽 방식처럼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왼쪽 방식처럼. 그래서 그때 A의 52를 구하세요. 그거는 네가 식을 구해야만 살 거야 라는 얘기인데, 근데 A10 이내 10 이내에서는 우리가 직접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땐 직접 해가지고 네가 그냥 계산해, 약간 그런 의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929번도 보게 되면은 지금 얘도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얘도 그냥 A7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그냥 겁먹지 않고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8번째 한까지 해가지고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노가다요. 완벽. 근데 문제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냈지? 조금 어려운 걸. 그래, 얘로 잠깐 해보자. 자,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2an 되어 있는데 얘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공비. 얘가 공비라 그랬죠. 얘가 이제 공비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a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A4 플러스 알파라는 애는 A1 플러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했을까? 곱하기 마이너스 2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B4고 얘가 B1인 거야. 그러면 이제 3개의 차이기 때문에 공비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36 플러스 알파는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계산해주게 되면은 이제 9 알파는 83, 2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주자고요. 얘가 am 플러스 2래 마이너스 3분의 4는 얘는 마이너스 2에 an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m 플러스 2은 마이너스 2an에 플러스 3분의 8에 쟤는 오면 3분의 12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4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am 플러스 k 분의 k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냥 넣어버릴까? 얘가 지금 A4밖에 안 되니까 한번 넣어보자. A에다 1 넣었어. A2는 A1 플러스 K 분의 K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1 분의 K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A3라는 애는 얘는 A2 플러스 K 분의 K예요. 그럼 위에 거에다가 K를 더했대요.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K에 플러스 K에 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 쪽에 있는 것 좀 통분을 해주자. 그러면은 얘는 위아래 K로 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어. K 플러스 1 플러스 1 분의 1.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A3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요? 얘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K가 뭐란 얘기야? K1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K1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A4는 앞에 거 플러스 1, 3분의 2 플러스 1 분의 K 1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5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0A4라는 거는 4, 3, 12 이렇게. 됐습니까? 자, 933, 934 이런 애들은 그냥 그냥 하다 보면은 규칙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애초에 지금 보면은 뭐 A1 구하시오, A4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보죠. 933 얘가 조금 더 대표라. 얘는 여태까지 나온 문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A1을 준 다음에 A4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거꾸로 A4를 준 다음에 A1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역추론이라고 해요. 역추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추론 문제인 거야. 근데 얘가 요즘 수능에 100%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신유형이에요. 그래서 역추론. 아이들이 이제 창의력과 사고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요. 얘를.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A4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A4라는 애는 말이야. 얘는 A3 플러스 2일 수도 있지만은 3A3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근데 얘가 지금 25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A3가 뭐란 얘기일까? 얘는 23이 됐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걸까? 얘가 플러스 1 했으니까 26이네. A3가 3분의 2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래 거가 n이 짝수일 때는 일단 그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역추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퍼지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또 A2에 관련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A2에 관련된 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거를 해가면서 가지를 쳐내가면 돼. 얘가. 그래서 여기가 A3라고 했었으면은 3이 홀수다니까 위에 거를 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식은 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쪽까지는 다 날아가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지금은 조건을 너무 쉽게 줬어요. 홀수 짝수라고. 근데 항상 저런 식으로 주지를 않아요. 얘가 보통 그 수열의 모든 항들이 정수라는 조건을 주거나 뭐 유리수라는 조건을 준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을 좀 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일단은 가지를 이렇게 벌려 놓아보고 안 되는 애들 제거하고 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가지를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은 마지막에 후보들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A1이 될 수 있는 거는 얘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게 그게 역추론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얘는 조금 몇 문제 풀어봐야 돼서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A3가 나왔을 거고요. 다음에 n이 2일 때잖아요. 그쵸? 2일 때는 아래쪽을 써야겠죠. 그쵸? 그래서 A3라는 거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 곱하기 A2-1이 됐을 거야. 그쵸? 그래서 A2가 뭐가 되는 걸까? 얘 1만큼 더해주면 24. A2가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A2가 8. 다음에 1은 짝수니까 위에 거를 썼었을 거야. 그래서 이 A2라는 거는 A1 플러스 2였을 테니까 그래서 A1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934번 볼게요. 얘도 이제 같은 방법을 할 건데, 얘는 스타트가 A5인데, 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A7이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면 되는 거고, A1이라면 거꾸로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너무 홀수짝스러워져가지고. 그래,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A5가 있다라고 볼게. A5가 지금 10인 거야. 근데 A6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A6는 뭐예요? 앞에 거가 짝수, 아래 거 따라가면 돼. 그래서 1을 빼겠대. 그러면 1 빼니까 얘가 9가 됐겠네. 자, 그럼 A7이라는 건 뭐야? A6가 홀수, 얘가 9잖아. 그래서 거기다 2배를 하겠대. 그래서 18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음에 이제 A4로 보자. A4.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두 가지 가능성. 자, A4가 홀수여가지고 2배를 해서 이제 다음 항이 됐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가 되면은 2배를 해가지고 10이 됐다. 말이 되죠? 그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1이었어. 얘가 A4가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1을 빼가지고 10이 됐대.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11이 홀수인데 어떻게 아래 걸 따라갔겠어?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돼. 자, 그럼 다음에 A3로 봅시다. 자, A3 여기는 보세요. 전에 거가 홀수였으면 다음 건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홀수 다음은 짝수야. 홀수 다음에는 짝수가 나와야 돼. 그리고 짝수를 넣게 되면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돼. 1을 빼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얘가 5가 홀수기 때문에 A3는 뭐가 나왔을 거야? 짝수가 나왔을 거야. 그럼 A3가 짝수였으니까 아래 걸 따라가야겠죠? 그럼 어딘가에서 1을 뺐더니 5가 되었대. 아, 얘 6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A3가 짝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A2가 뭐라는 얘기야? 홀수라는 얘기야. 얘가. 그러면 홀수가 나와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6이 된 거야. 그럼 A2는 뭐란 얘기야? 아, 3이란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럼 A1은 뭐야? 얘가 A2가 홀수니까 A1이 짝수였단 얘기겠죠? 1을 빼가지고 3이 됐단 얘기야. 그러면 얘가 4였단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18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바로 어려운 문제 나오기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100일이야. 100일. 그러면 얘는 뭐겠어? 어떤 규칙이 있다는 얘기겠지? 일일이 해보라는 얘기 아닐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A1이 지금 2잖아요. A2는 뭐가 될까? A2는 N에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 A1.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3 나요.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럼 A3는 뭐가 될까? A3는 N에다가 2 넣어봐. 1 곱하기 A2 마이너스 1. A2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A4는 어떻게 될까? N에다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1. 그러면 4 빼기니까 3. 그럼 A5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5는 그냥 A4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빼. 그럼 얘가 2. 이렇게. 그리고 A6는 얘가 2 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패턴 보입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이죠. 얘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3. 얘가 이제 반복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얘는 뭐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뭡니까? 자, 그러면 A100이라는 거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야? A4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3이 나올 것이고 A101은 나머지가 1이잖아. 그래서 얘는 A1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2예요. 이해됩니까? 다음에 이 친구도 일단은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난해하지만은 얘가 12, 15 그러니까 10을 오버했죠. 그러니까 얘는 규칙을 찾아라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죠. 얘가 A1이 지금 6이고 A2가 지금 1이야. 그러면 A3는 뭐가 되는 걸까? A3는 A1분의 1 플러스 A2니까 6분의 2 그러면 얘가 3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요. 그리고 A4는 얘는 1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러면은 얘는 3분의 4 그러면은 A5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3분의 1분의 3분의 4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7 얘가 7이 나와요. 그러면 A6는 얘는 3분의 4분의 1 플러스니까 8 곱하기 4분의 3 얘가 6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A7은 얘는 1 플러스 6에다가 7로 나눴으니까 얘가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패턴 나왔죠? 이렇게. 이번에는 5개씩 묶음인 거야.
5개씩 묶음. 그래서 A12라는 거는 우리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기 때문에 얘는 A2랑 같을 것이다. 그리고 A15라는 거는 얘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A5랑 같아. 그래서 7이야. 그래서 답은 8이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항상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패턴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규칙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뭐 1, 3, 5, 7, 9 이렇게 나오면 뭐야? 홀수잖아. 2씩 늘어나는 홀수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 계속 2씩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결과 자체가 뭐 1, 2, 4,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해보고 나서 보시면 돼요.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얘는 이렇게 보자. A에는 Sn-Sn-1 이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Sn 대신에 위에 있는 식을 좀 이용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얘는 2an-3에서 Sn-3니까 2an-1-3을 뺐어요. 그럼 얘는 2의 an-an-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뀝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an이라고. 자,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야? 2an-3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었던 거야? 얘가 등비인 거야. 앞에 거에다가 곱하기 2하면 다음항.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 앞에 an이 써져 있잖아요. 얘 an이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 얘도 한번 해보자. 얘도 an은 sn-sn-1. 그럼 얘는 n제곱 an에서 n-1의 제곱 an-1을 뺀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an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1의 an은 얘는 n-1의 제곱에 an-1이 되는 거고, 그러면 an은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1의 제곱에 an-1. 근데 이거 분모 합차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위아래 n-1로 나눠줘.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분의 n-1 an-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봐. A2는 뭐가 나오냐? 3분의 1 A1 이렇게. 그리고 A3는 4분의 2 A2. A4는 얘는 5분의 3 A3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원하는 게 뭐지? A8이네. 그래서 A8은 얘는 9분의 7 A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 곱해버려. 그렇지? 이거 해서 전부 다 곱하면은 뭐가 나오겠어? 얘가 다 사라지고 A8은 여기도 사라지는 것 좀 확인해 보자. 3 사라지고, 그리고 다음에 4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분자에 1하고 2는 안 사라지죠. 분자에 1하고 2가 안 사라져요. 그럼 분모도 몇 개가 안 사라질까요? 2개가 안 사라질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 여기에 9가 있고 그 전에 누가 있었겠어? 8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8, 9 분의 1 곱하기 2 그리고 다 사라지고 A1 이렇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36분의 A1 이렇게 된 거죠. 36 A1이 뭐지 근데? 1이구나. 그러면 얘가 3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8분의 1 하게 되면은 답이 36이 나오는 거죠. 왜 한숨이야? 잘못 썼어요. 다 했을까? 자, 예를 보자. 여러분 소금을 좋아하잖아요. 자, 농도가 60%인 소금을 200g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00g을 덜어낸 다음에 이제 4%인 소금을 100g을 다시 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때 n회를 시행을 했을 때 그때 컵에 담겨 있는 농도를 AN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좀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씨, 왜 이래? 여기서 덜어냈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농도가 60%였어. 근데 거기에서 100g을 덜어냈대. 그럼 농도는 어떻게 변화돼요? 어?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60% 농도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100g만 남긴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뭐가 된 거야? 농도가 4%인 소금물을 넣은 거야. 그래서 4%인 소금물 4% 그래서 100g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소금의 양으로 해가지고 조금 따져볼게요. 여기가 AN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처음 들어가 있었던 소금의 양이라고 볼게요. 처음에 들어가 있었던 소금의 양.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200g의 60%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120g이 소금이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에 절반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60g의 소금이 있었을 거야. 아니, 이렇게 보자. 처음에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을 때 그때 소금의 양이 120g이었어요. 소금의 양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A1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 120g에다가 이제 200g을 100g을 바꿨으니까 절반의 소금을 버린 거죠. 이해됩니까? 절반의 소금을 버렸어요. 그러면은 2분의 1 A0가 됐고 플러스 4% 100g이면은 소금 몇 g을 추가한 거죠? 4g을 추가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게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소금의 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A2 두 번째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 앞에서 만들어진 소금에서 절반을 덜어내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A1에다가 새롭게 소금 몇 g을 넣었어요? 4g을 추가를 시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자면은 AN이라는 거는 2분의 1 AN-1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아까 맨 처음에 그게 뭐야? 2분의 1이 공비. 맞아요. 2분의 1이 공비가 되게끔 바꿔줘야겠죠. 그럼 누구로 만들어줘야 돼? AN 플러스 1? 아니지. 알파를 만들어줘야 돼. 알파.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알파는 2분의 1에
an-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이제 알파 계산할 거야. 알파 계산. 상수항 계산하니까 얘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4야. 이거.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8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an 마이너스 8은 2분의 1 a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bn 수열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를 이제 bn 얘를 bn-1이라고 했을 때 b1은 a1-8이야. 근데 a1이 뭐였지? 우리 a1이 64죠. 이해됩니까? a1은 64잖아요. 그럼 말을 없냐? 혼자 해? 응? 그러면 얘가 공비가 이제 2분의 1이잖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bn이니까 그냥 bn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초항 6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64가 2의 6제곱이야.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2로 바꿔봐. 그럼 얘가 2의 1-n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7-n제곱이 그게 bn이에요. 근데 bn은 얘는 an-8이죠.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7-n제곱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초항 구할 때 8 안 빼지. 어디? 64 B1. 아 그러네. 그럼 여기가 56이야? 네. 그럼 여기가 56 곱하기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가 56. 그러면 이게 an-8 이렇게. 그럼 an은 얘는 근데 56이 어 56 너무 더러운데. 2의 1-n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뭐 어떻다고? 얘가 지금 10보다 작대요. 얘가 지금 1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양변 8 빼주게 되면은 56 곱하기 2의 1-n제곱이 2보다 작아져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그럼 n이 뭐일 때 이렇게 될까? n이 뭐일 때 n이 만약에 6이면은 32로 나누는 거니까 32분의 56 하게 되면은 걔가 2보다 작죠. 그렇죠? n이 6일 때부터 2보다 작아져. n 6일 때부터 n이 6 이상이면 돼. n이 6 이상 이렇게.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6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얘 해보자. 948번. 근데 문제를 좀 보게 되면은 y는 x제곱에 어떤 pn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p1이 잡혀있는 2,4 그리고 거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n 그리고 pn, qn의 중점을 mn 그리고 mn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x제곱을 만난 거를 pn 플러스 1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가 좌표가 어떤 식으로 규칙성이 발휘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얘는.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봅시다.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y는 x제곱이라는 애와 그리고 y는 x가 지금 나오는 것, x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y는 x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2,4라는 애가 있었어. 여기가 p1 2,4.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뭘 하겠다고?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대.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래서 걔를 내가 q1이라고 할 거야. q1. 그리고 pn하고 qn의 중점이 있는데 걔를 내가 m1이라고 할 거야. 여기를 m1 이렇게. 그리고 m1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됐어. m1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얘가 y는 x제곱과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p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른 거 말고 y좌표만 신경 쓸게요. y좌표만. y좌표만. 자, p1의 y좌표는 4였어요. p2의 y좌표는 어떻게 뭐가 되는 걸까? p1 y좌표의 절반이에요. 그쵸? 그래서 p2는 뭐, 2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p3는 어떻게 되는 걸까? p2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중점을 찾은 다음에 또 x축이랑 평행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가 p3가 되는 거야. 그럼 p3는 p2의 y좌표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절반이 되는 거야. 얘는 뭐, 1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pn에서 y좌표는 뭐냐면은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게 y좌표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초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인 그게 y좌표.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제곱 위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2의 몇 제곱이 되냐면은 1-n이니까 3-n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x좌표는 뭐가 돼야 돼? 제곱을 해가지고 2의 3-n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2의 2분의 3-n제곱. 뭔 소리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pn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야? 이게 an인 거죠. 얘가 an. 자, 그럼 an 제곱은 뭐야? an 제곱은 2의 3-n제곱. 여기다 지금 시그마를 하겠다라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의 3-n제곱. 이렇게. 얘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얘가 n에다가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얘 n에다가 1 넣게 되면은 2의 제곱 나오죠? 그리고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점점점점 해가지고 얘가 10번째 한까지 2의 마이너스 7제곱까지 이거 말하는 거야. 공비가 2분의 1이고 초항이 4인 거야. 얘가 그러면 얘 부분합 공식 있잖아요. 등비수열 합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 초항이 뭐야? 4 1 마이너스 얘가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분의 1 이거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분모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8에 1 마이너스 2의 10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1024에 8 곱하기 1023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 계산 안 해줘도 되네. 그냥 이거 그 상태로 써주면 되네. 그럼 얘가 8 마이너스 2의 7제곱 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번이네. 자, 이런 문제들은 반복되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 한 번 나오면 다시는 안 나와요.
얘는. 그냥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문제 읽고서 문제의 흐름대로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떤 규칙성이 발견이 될 거고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써주면 돼요. 그냥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 됐습니까? 자, 귀납법은 우리 잠깐 앞에 저번에 개념 안 했었거든요. (192페이지) 오늘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수학적 귀납법. 얘는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통수학 2 명제 배웠을 때 그거 했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리고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귀류법이 뭐죠? 아니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모습.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P면 Q이다. P면 Q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Q를 부정을 하는 거죠. P면은 나 Q라고 부정을 했어요. 근데 얘가 뭐가 나온 거야? 이거 모순이 된 거야. 거짓이 된 거지. 그러면은 원래 거는 뭐가 돼야 돼? 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을 한 게 거짓이기 때문에 원래 거가 참이 돼요. 그걸로 뭐라 불러? 귀류법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귀납법인 거고요. 그래서 두 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좀 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이에요. 그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애처럼 굴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중3이 아니야. 예비 고1인 거지. 여름방학 지났잖아요. 이거 뭐 2학기 내신 때문에 뭐 중요해요? 사실 그 시험 안 봐도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일로 다 찍고 자도 이제 상관없어. 이제 전혀 상관이 없잖아. 본인이 뭐 자사고 특목고를 지원하는 게 아닌 이상. 응? 이제 사실상 중학교에 대한 것들은 모두 전부 다 끝날 거고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어떤 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3년이 결판이 나겠죠. 이거 내가 100% 장담하는데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는 등수는 안 바뀔 거예요. 입학하고 나서는. 그래서 입학 때 성적이 졸업 때 성적입니다. 99%. 그래서 내가 내 동기 297명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과 고3 때 성적이 달라진 애는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봤어. 딱 한 명. 걔는 근데 진짜 조금 다르긴 했어. 걔는 우리가 봐도 전교생 중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 걔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고 있고 점심시간에도 책을 보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랑 뭐 떠들고 이런 것들도 잘 없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뭐하고 해도 계속해서 그 책만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걔 한 명만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변화했고 나머지 296명은 성적 변화 없었어. 그래서 입학하면 끝이야. 다신 기회 없어. 왜? 야, 니들만 열심히 해? 고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있을까? 되게 웃긴 소리야.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뭐 학원 다니고 과외한다고 해가지고 등급이 오를 것 같아. 그럴 일은 없어. 그런 착각하지 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하고 그걸로 끝이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뭐 방학특강 뭘로 해가지고 대소 미적분 못해. 불가능해. 그럴 수 있는 시간 없어. 그냥 지금 이걸로 끝난 거야. 그래서 미리 선행한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고 시험 보고 끝나는 거야. 내신 대비라는 게 가능한 거지. 근데 이거 우리 입학할 때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못 끝내게 되면은 다시는 개념 수업 할 일 없을 거고. 누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개념 수업을 받고 있어. 그게 가능할 걸 생각하냐고. 대수 하나가 한 학기 과정이고
미적분 하나가 하나 2학기 과정이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수 미적분은 동시 나가고 그러고 있을 건데 이게 제대로 뭐 어떤 수업이 되겠냐고. 공식 숙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예 없어. 이거 뭐 1년 내내 수학만 할 거니? 그래서 너 이거 지금 수학 이렇게까지 선행하는 이유가 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학하려고 지금 이렇게 선행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가 지금 이 심학비에 있는 이유는 뭐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을 공부 안 하기 위해서인 거야. 응? 남들 다 해가지고 수학에 70% 80% 투자해가지고 수학만 잡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거야. 왜냐면 수학만이라도 되면은 논술이든 면접이든 볼 수 있으니까. 응? 근데 이제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들려는 거잖아. 애들이 수학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에 투자하게 되면은 국어든 영어든 과학이든 전부 다 1등급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올 1등급 받는 애들 중에서 수학이 1등급이 아닌 애들은 없다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수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올 1등급이 나오는 거겠지. 이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암기 다 하고 그 지식 같은 거 해가지고 나중에 외울 생각 하지 말고 나중은 없어. 지금 자신 있냐고. 나랑 한 10분만 대화하면은 공수 원투는 다 털릴걸? 내가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 조금 미리 좀 복습해 놓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겨울방학 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에서 알아서 공수 원투 복습해 주겠지. 학원에서 언제 복습해 주나요? 야, 얼마나 한심한 질문인지 알아 그게? 그러면 학원에서 진도 짜가지고 이제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러면 이상한 강사 만나면 그냥 바로 끝나버리거든 너 인생들. 야, 그 정도로 책임감이 없어? 니들 인생인데 왜 강사들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야 돼? 돈 줄 거야? 사실 대충 해도 우리 월급은 그냥 받는 거 아니야? 남한테 인생 맡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수 원투 계속해서 개념서 사가지고 복습하시고 레벨 테스트 할 때만 이렇게 반짝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는 거 말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끝까지 뭐 기조법 이런 것들 뭐 명제 그치? 뭐 절대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뭐 함수의 정의 이런 것들에서부터가 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다음 과정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좀 정리를 해놓고 그 암기해놓고 걔가 좀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해놔야 된다고 이게. 일단 쉬었다가 오늘 이제 기납법 이거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